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 제작과 유튜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는 등기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요. 이번 강의는 기타 공적인 장부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 건축물 대장,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과 관련한 공적 장부의 종류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건물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등이 있으며, 그것을 열람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일사편리 부산 지역입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토지 이음, 정부 24시, 세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부동산 디스코 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상세히 체크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기 위한 사이트로는 토지 이음,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본 화면은 토지 이음 사이트의 바탕화면으로, 토지 이음 사이트는 2021년도 5월 1일부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서 현재 토지 이음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답니다. 본 화면은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이며, 지역별로 사이트가 구분되어 있으며 우측 사각형 내에 지역을 클릭을 하면 해당 지역 사이트가 링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편리 부산 정보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부 서류로는 5종류이지만 바탕화면이 열리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대장과의 차이점은 건축물의 소유자 정보만 없을 뿐이랍니다.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의 소유자 정보가 건물 등기부와 틀리고 있다면 건물 등기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매물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기 전에 빠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의 건축물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창이 열리면 해당 매물의 지분이 맞는지부터 우선 확인하시고, 지목과 면적,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제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해당 매물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매물로 첫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지정되는 지역은 법 규제가 강화되어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매물은 법 규제 변경 전의 지역으로 종전대로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 된답니다. 공장의 재원으로 첫 번째로 중요한 재원이 도로폭입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상에서 도로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상 축척이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1000분의 1로 변경시켜 주게 되면 지적도상 1cm가 10m의 도로폭이 되기 때문에 일반자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필지 규모가 약 한 1000평이 넘는 경우에는 도로 경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축척을 2000분의 1로 변경시켜 주면 지적도상 1cm가 20m의 도로폭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자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 정부 24시 또는 세움터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의했던 14편리 부산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본 화면은 정부 24시 바탕화면으로 로그인 후 아래 검색창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을 클릭을 하면 두 번째 창이 열리고 사각형 내 택일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될 것이고 세 번째 세움터란 사이트는 건축사들이 활용하는 사이트이지만 중개업자들도 회원가입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본 화면은 세움터의 바탕화면으로 사각형 내 민원 서비스를 클릭을 하면 두 번째 창에서 민원 서비스 바로 및 건축물 대장 발급을 순서대로 클릭하시고 세 번째 창 발급 서비스 창이 열리면 회원 발급이나 비회원 발급 중에서 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네 번째 로그인 창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창에서 발급 대상 매물에 주소를 입력하고 우측에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창에서 사각형 내 발급과 열람 중 택일하시고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발급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일반 건축물 대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사각형 내의 중요 부분을 필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바닥 면적이죠. 연면적도 아셔야 되고 주구조, 주용도, 높이가 이래 있는데 높이의 경우에는 천고가 그 천고라는 것은 공장 건물의 어깨 높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천고가 더 중요하답니다. 참고적으로 공장의 경우에는 건폐율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층 구조인지 청별 용도 등도 확인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대장과 틀리더라도 대지 면적, 지역, 지구, 구역의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우선하면서 더 정확하고 소유자의 성명이 틀린다면 등기부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뒷페이지에서는 사용 승인일을 확인하시고 건축물의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사항으로는 건축물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연도, 소유자 현황, 불법 건축물의 여부 등이며 특히 위반 건축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우측 사진처럼 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고 공장 등록 시 등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원상 복구까지 해야 가능하답니다. 원상 복구를 할 때까지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이처럼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식이 없더라도 공장 등록을 완료 후에 공무원의 실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불법으로 정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과 비교해서 면밀히 관찰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장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건축법상 지적 경계선과 건물 외벽간 거리를 0.5m 이상 이격해야 하므로 건물 외벽과 이웃 건물의 외벽 간의 거리는 1m가 되겠죠. 공장주들은 이 공간을 그림의 붉은 부분입니다. 지붕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덮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 즉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라고 그러죠. 공기 압축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만 엄연히 불법 정축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상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따라서 공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장을 받게 된답니다. 다음 사진들은 위반 건축물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공장에서 많이 해당하는 위반 사례들입니다. 이 사진은 공장동 앞에 컨테이너를 두고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예입니다. 해당 사진은 공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 외벽과 이웃하는 공장 외벽 사이 공간을 지붕을 덮고 공간을 활용하는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진은 과거 신발업종이 주력 산업일 경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공장을 지붕 위에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불법 건축하여 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이번 사진은 일조권 제한 등의 위반 및 대수선 유형으로 주로 주택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번 사진 역시 상가 건물에 해당되는 사례로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무단으로 대수선한 경우의 예랍니다. 이 사진은 다가구 등에서 무단으로 용도 변경 및 가구수 정설로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랍니다. 해당 사진은 건축물을 사용 승인 받은 대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하나 건축선을 침범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진 역시 사용 승인을 받은 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지만 적용이 되어 있는 면적 부분을 훼손한 유형에 해당하는 불법 사례입니다. 해당의 예시표는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절차도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은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허 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장 등록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완료 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되며 시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과가 되었다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을 해주는 절차로서 그에 따른 행정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공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법 행위 유형으로 건축 허가 당시 단층으로 건축한 후 불법으로 복층 시공하여 주로 1층은 현장 사무실,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랍니다. 해당 사진은 공장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마당이나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현장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불법 사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진은 신고 없이 베란다 샤시를 설치해서 좀 넓게 확장해서 사용하는 불법 사례입니다. 해당 사진은 무단으로 경계 벽을 설치하여 가구수를 늘리는 그런 불법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진은 디모델링을 하면서 내력벽을 철거하든지 기둥을 해체하든지 이렇게 하는 아주 위험한 형태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번 사진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 불법 사례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사진은 주차장인데 주차장 위에 물건을 이리 적치하거나 건축 행위 등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지역별 건폐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용적률보다 건폐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80%, 지방산단, 농공단지 등은 70%,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등 공업지역은 무조건 70%,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3종 일반주거지역만 50%죠. 기타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40%, 주로 이 지역에는 물류센터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준공업지역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건폐율 60%로 이렇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이주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현장에서는 딱지라고 이렇게 하죠. 도로, 철도, 공원, 하천 정비,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되어 발생하며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제3자가 이 주권을 매입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 주권의 종류로는 공익이주권과 재이주권이 있으며 이주권 매매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예외사항으로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건축물 건축 형태로는 공장동의 소음 발생 유무로 인해서
사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림 B와 같이 건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림 A와 같이 공장동 일부에 중층 구조로 해서 건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은 건물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을 매매하는 경우에 특약으로 10%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공장 매매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필히 특약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지불하고 매도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해야 하는데, 그 건물분 가액을 어떻게 분리하여 산출하느냐가 관건인데, 국토부에서 2022년 7월 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많이 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를 통해서 감가상각된 장부가액을 참고하여 매매가액에서 감가상각된 건물분 장부가액을 뺀 나머지를 토지가액으로 명시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이렇듯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된 장부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따른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 대상 건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 3항에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양수하면서 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 표시하되 건물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 표시된 건물의 가액을 영원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 가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 건물의 철거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며 양수인이 쟁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 계약서상에 기재한 쟁점 건물의 가액인 방문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조세심판원의 2010년도에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건축물 현황부 발급은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됨으로 인해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열람과 발급을 제한하고 있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장을 도용에 의해서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해서 신청한 경우 형법 제231조 232조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발급의 조건은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건축물의 소유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 좀비속 및 좀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공매 중이거나 법원에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이거나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의 감정평가, 실제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서를 첨부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해당 상가주택 매물을 본 강사가 2022년 10월 6일 8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상가주택의 1층의 절반이 주택과 점포로 되어 있고 2층은 전체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자는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당시는 3년 보유였습니다. 현재는 2년이죠.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 비과세에 해당하였고 매수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 시 당시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계약 당시 잔금 지불 전에 용도 변경을 요구하였기에 그렇게 하면 매도자의 비과세 해당 여부와 매수자의 취득세에 관해 여러 유권 해석이 있었으나 당시는 매매 특약으로 명시하게 되면 매도자는 종전대로 비과세에 해당되고 매수자는 취득세 4.6%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2022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 재산과의 세법 해석에 의하면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 부분을 건생으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1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판단해서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 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함이라고 하여 잔금일 전에 용도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하시면 될 것이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당 매물의 매도가액을 추산해 볼 수가 있답니다. 가령 어떤 공장 매물을 5년 전에 10억 원에 매매되었다면 현재 매매가액은 어느 정도로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빼기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여 당시 개별공시가로 나누어 보면 지가 상승률을 당시 매매가액에 대입하여 산출하면 현재 시점의 매매가액을 추산해낼 수가 있답니다. 원칙은 그 산출 금액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실제 거래 시세와는 차이로 인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랍니다.